23년, 24년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돈의 가치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집 마련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너무 많이 짊어지면서 무리하게 집을 살 만한 시점은 또 역시 아니고요.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이신데,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만, 이 지표들이 뭐 그런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제 한국 기준금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준금리 인상할까요? 지금 이제 뭐 인상할 때 되지 않았냐? 뭐 아니면 아니다. 아직 뭐 설왕설래가 많은 부분이 이제 기준금리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행이 판단하는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추가적인 인상 없이 동결 추세로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거는 일단 이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하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인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둘로 갈리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왜 사회가 이 금리 인상을 가지고 둘로 양분될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를 인상해서 좀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자 상환 부담이 허덕이고 부담돼서 죽겠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이 국민이 양쪽으로 둘로 갈라져서 자기 입장에서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아니다,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 모습이 또 하나의 사회 갈등처럼 빚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쪽 입장을 보면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입장을 보면서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시경제를 보는 거죠. 근데 거시경제를 봤을 때 물가라는 숙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하할 수 없는 겁니다.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인하합니까? 인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라든가 자금 유출 가능성이라든가 또 집값이 추가적으로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가계부채 규모를 좀 조절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 그러자니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게 부동산 PF 금융부실입니다. 이 금융부실 문제가 지금 현존하고 있고 연체율이 너무나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했다가 미분양주택이 더 쌓이거나 그 부동산 PF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나 건설사들의 부실, 그리고 그게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건전하게 경제가 큰 위기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물가는 물가대로 잡아야 되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이 24년 내내 상당 기간 동결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생긴다라는 것은 물가가 확실히 2% 언더로 떨어지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들 때, 그때는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기준금리가 뭐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사실 이제 금리 얘기가 왜 중요한 거 하면 사실 가장 뭐 일반 대중들 관점에서는 뭐 대출이자 뭐 때문이죠. 그냥 부동산이랑 다 연계돼 있고 뭐 아직도 뭐 자산의 개인 자산의 뭐 대부분이 사실 한국민들은 뭐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 얘기를 또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올해는 어떻게 좀 흘러갔다고 보시는지, 이제 뭐 반등 국면에서 반등됐다 이런 말씀 좀 하셨는데, 제가 전년에 1년 정도 전에 23년 경제 전망서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당연히 제시해 드렸는데 23년 중반까지 조정 국면을 거치다가 23년 중반부터 상승 반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뭐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을 지나서 완만한 미약한 강보합에 가까운 그런 상승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강보합 상태가 됐다, 그래서 바닥을 지났다, 이제 뭐 국면이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상승하는 국면의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2023년도 뭐 2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면 그 대중들이 궁금한 거는 이제 아직 뭐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대출 많이 끼고 계신 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좀 될 거냐. 네. 우리 이제 다시 집값 좀 오릅니까? 아니면 이제 좀 오를 것 같으면 이제 들어가도 됩니까? 뭐 이런 거일 것 같거든요. 네, 저희 경우에는 집의 그 명목 가격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르지만 역시 강보합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 모든 잠재적 수요층이 내 집 마련으로 연결되거나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될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는 가구, 그리고 대출 없이 자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그런 경제 주체들은 현금을 저축후 형태로 갖고 있다가 집값이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유입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집값은 강보합에 가까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중요한 건데요. 강보합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미분양주택 건수가 지금 7연속 감소해서 기준선이죠. 6만 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그 통계가 나왔고요. 6만 호 밑으로 떨어지는 이 지점은 소위 매수세가 그만큼 자극돼서예요. 물론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줄여서 분양을 안 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양을 안 해도 미분양주택이 자연 감소할 수는 없어요. 그 이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주택가격 전망 CSI 이 지표이고요. 이 값이 100을 상회해서 지금 몇 개월째 상회한 채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오늘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더 올라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계층 중에 대출이 없이 내 집 마련하거나 혹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구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층이 구매로 수요로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서 거래량이 폭발하진 않지만, 그래서 지지부진한 미약한 상승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집값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약 3% 수준의 고물가, 이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고 집값 상승률은 3%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집의 가격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을 안 갖고 있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전세 아닙니까? 근데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분명 돈의 가치는 더 쪼그라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안 좋은 선택은 전세의 형태로 캐시를 갖고 있는 것. 만약에 이 현금을 거의 전세 보증금이면 전재산에 가깝잖아요. 그 캐시를 만약에 저축의 형태로 들고 있다면, 이자가 발생하는 저축의 형태로 들고 있다면 그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만 들고 있다면 그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 5억이었는데 5억이 5억 역할을 못 하는 거죠. 1,000원짜리로 커피를 샀다가 2,000원을 내야 커피를 살 수 있는, 그게 인플레이션의 시대인데 그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의 역할을 못 하듯이 우리는 인플레이션임을 장착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집값이 강한 상승은 아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이고 물가 상승률보다도 밑도는 상승률을 가져갈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부분의 대안은 전세 보증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전세 보증금의 가치의 하락 속도는 마이너스죠.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예요. 이게 20년, 21년에 드리는 조언과는 다릅니다.
20년, 21년은 거의 제로 물가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임을 감안하면서 의사결정하시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23년, 24년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의사결정은 거의 전재산에 해당되는 전세 보증금을 캐시휴이 형태로 들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마저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어쨌든 나의 돈의 가치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이만큼 지어가면서 집을 살 만한 시점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채를 너무 많이 짊어지면서 무리하게 집을 살 만한 시점은 또 역시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건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캐시를 너무 많이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은 또 불리한 의사결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보합의 완만한 상승세 국면이 뭐 내년에 부동산의 흐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 수 있다. 그런 지금 시대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임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좀 가져가 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실장님과 이것저것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그리고 부동산 전망까지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또 교수님의 신간에서도 자세하게 또 다뤄주셔서 또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